여러분, 절대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파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오성준 센터장님이 15년간 사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로 넘기다가 결국 투석실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거품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4번, 5번씩 깨신다면,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다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인다면 이미 콩파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도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이라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놀라게 만든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임상실험에서 천연꿀을 매일 아침 한 스푼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구체 여율이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콩팥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37%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거의 10명 중 4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이 콩팥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십니다. 저는 음악대학병원에서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투석 침대에 누워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자식들 앞에서 짐이 되기 싫다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려줄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드리는 자연 치유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25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10가지입니다. 하나,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되살리는 놀라운 원리. 둘, 꿀을 먹어야 하는 황금 시간대 3가지. 셋, 신장 기능을 갉아먹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넷,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지는 짝꿍 음식. 5, 꿀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6, 콩팥 건강 자아 진단법 5가지. 7, 꿀 외에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 8,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 9, 진짜 가짜 꿀 구별법. 10, 실제 회복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1시간만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도대체 꿀이 어떻게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사 양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 우리 당뇨 환자는 단 것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제 정신인가? 네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25년 전 수련회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 이것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 덩어리가 아니에요.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오니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콩팥에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미쳐 날뛰지만 꿀을 먹으면 콩팥이 조용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 학술지에서 꿀의 학염증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구체 여화율이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콩팥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원리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아서 혈액 속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향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으면 이 필터의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집에 있는 수도꼭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수도꼭지에 물때가 끼면 물줄기가 약해지잖아요. 콩팥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생깁니다. 잠깐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걷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싶으시잖아요.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올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세포의 손상이 47% 줄어들고 사구체의 여과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이나 손상이 줄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많은 찌꺼기를 남겨서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 번 분해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콩팥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연이 심한 경유와 깨끗한 전기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져서 몸에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셋째,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콩팥고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에게 정말 흔한 문제죠.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꿀이 콩팥을 살리는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항산화로 염증 제거. 둘째, 청정에너지 공급. 셋째, 천연생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꿀섭취의 황금 시간대의 세 가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가 반도 안 납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목은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이것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어둡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빨라서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처방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억지로 쥐어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 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 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료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 벌컥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 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라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제 마른 꿀이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마다 4번, 5번씩 깨던 환자분이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어야 낮에 다시 피를 걸러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아,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가스불에 물을 팔 끓여서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이 58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독소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 숟가락으로 듬뿍 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듯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열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꿀 즉 사양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화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무려디나 액상과를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는 콩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음악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2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천연꿀을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8도 이상 뜨거운 물은 금물. 둘째, 하루 한두 스푼만. 셋째, 반드시 천연꿀을 선택하세요. 네, 이제 꿀을 올바르게 고르고 먹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홍파틀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이 조합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제가 25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과 찰떡 궁합인 짝꿍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꿀물에 살짝만 더해줘도 콩팥을 청소하는 능력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첫 번째 짝꿍은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레몬즙 30ml와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요로 결석 재발률이 42%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결정이 뭉치는 것을 막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너지 효과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금악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이 꿀계피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꿀물에 얇게 선 생강 한두 조각을 넣어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동시에 구역질이나 소화불량도 개선됩니다. 대한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체온이 평균 0.7도 상승하고 말초 혈관 확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냥 꿀물 말고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가루 또는 생강을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좋고 콩팥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조합만 알아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꿀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콩팥 좀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은 설탕보다 착한 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 이상으로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의 못의 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골에는 보틀리누스 균이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기 신부전이나 투석 환자는 금지. 둘째, 혈당 조절 안 되는 중증 당뇨는 의사와 상의. 셋째, 돌 안기는 절대 금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콩팥을 살리는 3가지 원리. 항산화 에너지 공급, 항생 효과. 둘째, 꿀 섭취 황금 시간대 3가지. 아침 공복 오후 휴식 자기 전. 셋째, 꿀 섭취 치명적 실수 3가지. 뜨거운 물 과다치, 가짜꿀. 넷째, 꿀꿍 음식 3가지. 레몬, 계피, 음악 생강. 다섯째, 꿀, 금기, 대상 3가지. 말기, 신부전, 중증, 당뇨, 돌전, 아기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콩팥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콩팥 건강자가 진단법 5가지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법은 아침 첫 소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볼 때 변기물의 거품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십시오. 거품이 맥주처럼 부글부글 올라오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신호입니다.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조금 생기더라도 1분 안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진단법은 발목 부종 테스트입니다. 전 무렵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앞쪽을 5초간 눌렀다가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콩팥이 제대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른 자국이 3초 안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진단법은 야간료 횟수를 세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2회를 넘어간다면, 특히 50세 이상인데 3회 이상 깬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콩팥이 그마거나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밤에 몰아서 하느라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진단법은 피로도 체크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진다면 콩팥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안 나와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단법은 입맛과 구지 확인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고 음식이 쓰게 느껴지거나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콩팥을 지킵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콩팥을 지키는 황금 습관의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몸무게의 30을 곱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800ml, 즉 약 9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개 소금을 먹는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은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든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콩팥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6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콩팥 기능이 평균 1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콩팥은 밤에 쉬면서 회복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콩팥이 쉴 시간이 없어 과부하가 걸립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니 이 시간만큼은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꿀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충분히. 둘째, 소금 줄이기. 셋째, 규칙적 걷기. 넷째, 충분한 수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하셔도 콩팥 수명이 훨씬 늘어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콩팥에서 배출하기 어려운 물질로 혈액에 쌓이면 혈관을 석회화시켜 딱딱하게 만듭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가공을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병률이 3배 높았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음식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캔만 마셔도 콩팥 결석 위험이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을 관로시킵니다. 목이 마를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라면과 인스턴트 국물 요리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거의 100%가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하루치을 한 끼에 다 먹는 셈입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 절반만 넣고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최악의 음식은 의외로 통조림입니다. 참치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등은 보관을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통조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소금기를 빼고 드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음식은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과하면 독입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이 그것을 분해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절대 임의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자연식품으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음식만 피하셔도 콩팥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공육, 둘째 탄산음료, 셋째 라면과 인스턴트, 넷째 통조림, 다섯째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꼭 기억하시고 멀리하세요. 자, 이제 꿀의 종류와 선택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짜 꿀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 중에서도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
야생화꿀, 유채꿀 등등 어떤 꿀이 콩팥에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색이 맑고 투명해서 보기는 예쁘지만 항산화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밤꿀이나 야생화 꿀은 색이 진하고 맛이 쓴 편이지만 폴리페롤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아카시아 꿀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밤꿀이나 자파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맛이 강해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벨에 적힌 원산지입니다. 국산 꿀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꿀은 항생제나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생꿀이라고 써 있는 것을 고르세요. 다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꿀이어야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양봉 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어 딱딱해지는데 이것은 변질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탕으로 살짝 데우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58도를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꿀은 개봉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년 된 꿀이 발견되었는데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꿀은 안전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실제로 꿀로 콩팥을 회복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앞의 증거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만났던 대전에 사시는 69세 조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영호님이 처음 재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조영우 님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깊은 잠을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 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조금의 꿀을 입에 머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 음악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조용호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크리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조영훈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0대의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놓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조용호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꿀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네, 과하면 니다. 하지만 한두 스푼 정도는 오히려 신진대사를 높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끊고 꿀로 바꾸신 분들은 오히려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꿀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떡하죠?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같은 항산화 과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인공 감미료는 어떤가요?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인공 감미료는 콩팥에 부담을 덜 주긴 하지만 꿀처럼 치유 효과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꿀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질문. 꿀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꿀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평생 드셔도 문제없고 오히려 그래야 콩팥이 계속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꿀 외에 콩팥에 좋은 차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 보리차 모두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나 홍차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과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만 드세요. 여섯 번째 질문. 콩팥이 많이 나빠져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말기 신부전까지 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나 중기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 꿀을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지만 혈액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꿀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주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콩팥을 살리는 3가지 원리. 항산화 에너지, 항생. 둘째, 꿀 섭취 황금 시간 3가지. 아침 공복 오후 자기 전. 셋째, 꿀 섭취 치명적 실수 3가지. 뜨거운 물 과다 가짜 꿀. 넷째, 꿀꿍 음식 3가지. 레몬 음악 계피 생강. 다섯째, 꿀 굶기 대상 3가지. 말기 신부전 중 당뇨 돌전하기. 여섯째, 콩팥자가 진단법 5가지. 소변 거품 발목 부종 야간요 피로 입맛. 일곱째, 콩팥 지키는 습관 4가지. 물, 저염, 걷기, 수면. 여덟째, 콩팥 망친 음식 5가지. 가공육, 탄산음료, 라면, 통조림, 과다 단백질. 9째, 꿀 선택법, 진환색, 국산, 생꿀. 10째. 실제 회복 사례와 질문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참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던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느니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